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더운 날씨에 쿨한 영화를 한 편 들고 왔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세미님과 여름님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레시피를 혹시 우리 영상해부학 청취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공유를 요청합니다. 똑똑똑. 저는 평소에 음식을 자주 해먹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식을 자주 해먹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음식을 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굶어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음식을 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식하는 이 뭐랄까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이게 뭐 밥벌이의 지겨움이 아니라 음식하는 지겨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레시피는 뭐 특별한 레시피는 없는데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레시피가 적혀있는 이게 원래는 그 다음 카페인가 네이버 카페에 그 생활 요리 그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굉장히 좀 유명한 책인데 왜냐면 예전에 삼시세끼인가? 거기 보면은 차승원 씨 나올 때 이 책이 보이더라고요. 이 책이 역시 차승원의 요리법도 이 요리법이었어. 슈퍼 레시피 100이라고 생활 요리 한 100선 정도 있어요. 항상 이제 그걸 갖다 옆에 끼고서 이렇게 괜찮네. 그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딱 보면 그 맛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슈퍼 레시피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름님은 혹시 여름님만의 레시피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최근에 깨달은 건데 내가 뭘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 푸는 진짜 저의 해방구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 생활하면서 매일 저도 주부가 됐거든요.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세요. 점심도 엄마 오면 맨날 차려놓고 다 치우고 저녁도 차려놓고 진짜 착한 딸이다. 엄마가 너무 좋다고 이제는 좀 지겨워지셨지만 막 그러시는데 제가 계속 서울 생활 할 때도 혼자 계속 음식을 해 먹을 때 제일 만만한 게 원래 자취생들이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계란말이 되게 많이 해 먹고 했거든요. 근데 계란말이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가지고 어떻게 먹지 하다가 그냥 계란에 간을 하나도 안 하고 계란말이만 해요. 그런 다음에 기름에 파기름을 내고 거기에 물이랑 간장이랑 올리고당이랑 후추를 넣고 약간 졸여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끼얹어 약간 쯔유처럼 이렇게 파를 엄청 많이 계속 끼얹어가지고 먹으면 한상 진짜 맛있는데 잘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제가 어쩌다 해본 거여가지고 근데 성공률 진짜 좋아요. 나 해봐야겠다. 오늘 진짜 먹어야지. 쉽고 간단하니까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름님의 레시피와 세미님의 추천이 슈퍼 레시피 100으로 맛있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책 광고 해줬네요. 그래서 저희 더운 여름날 쿨한 영화를 또다시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임순례 감독님의 2018년에 제작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시작한 레시피, 음식 레시피와 굉장히 어울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추천한 영화는 세미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님께서 왜 이 영화를 쿨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를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주말이고 하니까 영화를 보긴 봐야겠는데 어떤 영화를 볼까? 요즘에 영화를 보는 게 좀 고역이거든요. 고역이라는 이유는 뭐 여기 뭐 제이님이나 여름님이나 그렇지만 저희가 또 뭐 영상 내지는 영화 이론과의 대학원에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학적이 있죠. 언제 이 학적을 갖다가 떠날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게 항상 거리를 두고 봐야 돼서 이렇게 밀착돼서 보는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느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사에 복잡한 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화를 갖다가 선택한 이유는 이 영화 굉장히 짧아요. 음. 103분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2시간짜리가 아니고 게다가 요즘에 20대 배우 중엔 가장 핫하지 않을까 김태리 씨가 저 개인적으로 김태리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발성이 좋아요. 발음이 또렷또렷하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임순애 감독이라는 또 감독의 타이틀과 더불어서 이 영화를 쿨한 영화로 선택했는데 이 영화 반응 괜찮았어요. 한 제가 알기로는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로는 한 150만 정도 들었고요. 게다가 이 영화에 좀 위로를 받은 좀 청춘 내지는 2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이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저희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추천해주신 세미님에게 완벽한 스포일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완벽한 스포일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는 그 김태리 가수 주연인 혜원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혜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보면요,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일종의 뭐 고시생이죠, 고시생. 그러다가 본인이 시험에 떨어져요. 남자친구는 붙고 거기에 이제 화가 난 나머지 불쑥 겨울에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다행히 고모도 있으시고 게다가 유준열 씨가 맡은 재하라는 친구도 있고 진기주 씨가 맡은 농협에서 일하는 은숙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재하와 은숙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요. 도시 생활에서 찌든 삶. 주로 고시생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아르바이트를 편의점에서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하면서 제대로 끼니도 못 챙겨 먹다가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는 재하와 그다음에 은숙을 만나면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 이게 다예요. 먹고 마시고 다인데 겨울부터 그 다음 가을까지의 우리 혜원이의 어떤 음식 레시피와 더불어 가지고 또 여기 또 귀여운 강아지 나오죠. 오구라는 강아지가 나와요. 믹스가 나오거든요. 그 믹스 강아지와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과연 혜원이는 시골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정말로 바랐던 리틀 포레스트 안식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거 조금 얘기해 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겨울로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가을이, 여름과 가을이 가장 농촌에서 바쁠 때고 겨울이 가장 한가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원작에서는 1편이 여름과 가을이기 때문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겨울로 시작을 했을까? 그래서 두 분은 이 계절의 선택, 그러니까 원작과 다른 계절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가 겨울부터 시작하는 게 특이하기도 했지만 사실 원작이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이어진 것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보통 SSFW잖아요. 약간 계절이, 우리는 사계절이 너무 명확해서 그게 엇나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작품에서는 또 겨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좀 더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원작에 비해서 여기 리틀 포레스트는 그 도시 생활에 어땠는지 어떻게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되게 강조를 하면서 그 시골과 도시를 엄청 대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은 시골에서는 제일 한가한 시간이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진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직접 말하잖아요. 나 진짜 배고파서 왔어. 나 잘 먹으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먹을 준비, 진짜 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겨울에 생기니까 농촌에서는 그래서 겨울에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진짜 시골의 전경이 사실 봄, 여름 이런 데 되게 아름답잖아요. 풀도 많고 막 벌레도 막 날아다니고 나비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진짜 시골은, 저는 춘천이 워낙 가까워서 좀만 외지로 나가면 다 시골인데 겨울은 진짜 무서워요. 그 버닝에 나오는 미니하우스 같은 거 너무 많고 진짜 매일 안개 껴있고 해서 되게 무서운데, 그런 척박한 그런 느낌이 도시 생활이랑 어찌됐든 아직까지 도시 생활에서 찌들어 있던 그런 혜원의 심리를 보여주는 전경이랑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겨울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좀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을 보고 일본판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판을 찾아봤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겨울로 시작하는 줄 알고요. 일본판도
겨울과 봄편을 먼저 봤어. 아. 그렇게 봤거든요. 음. 그렇게 봐도 전혀 어색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왜 고향에 돌아왔을까라는 그것은 잘 몰랐지만 이게 그 겨울편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요. 김태리 씨가 연기한 혜원이 맨 처음에 돌아올 때 음식이 없잖아요. 집에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집이 정갈해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마치 고모님이 관리해 주시나 보죠.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집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맨 처음 해먹는 것이 배추국이잖아요. 밭에 나가가지고 그 한겨울에 눈을 헤치고 나가지고 배추를 하나 이렇게 주섬주섬 담아와가지고 먹는 그 배추국. 아 정말 저라면 먹고 싶더라고요. 배추국을 끓여 먹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그 음식의 매료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농촌과 시골에서는 겨울은 주로 한가하게 좀 충전하는 계절이잖아요. 예, 농작물을 갖다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미님은 배추국이 가장 먹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여름님은 영화 보시면서 먹고 싶은 음식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혜원이가 한 음식이 아니라 토마토가 너무 먹고 아. 싶어요. 그 어머니랑 같이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요. 토마토 먹으면서 이거 토마토 던지고 아빠 안 보고 싶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찍혔고 그리고 김태리 씨가 제일 연기를 잘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약간 생활 연기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김태리 씨 연기도 좋았고 연출도 좋았고 저 별로 토마토 실제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너무 그 먹는 그 청량한 그런 느낌이 진짜 그 여름 계절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토마토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재가 음식이잖아요. 정말 리틀 포레스트이기 때문에 숨만 보여줄 것 같지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오브제는 음식이에요.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배추국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추운 겨울날 먹는 뜨거운 배추국. 황교익 선생님 추천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식이 나와요. 뭐 김치 수제비도 나오고 시루떡도 나오고 김치전, 두부전, 심지어는 아카시아 꽃튀김, 막걸리, 떡볶이, 뭐 크림 브렐레. 그거는 이제 어머니와의 그 추억이 담겨 있는 파스타잖아요. 심지어는 오코노미야키, 반조림, 꽃감, 뭐 콩국수 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적인 음식은 별로 인상이 잘 안 남더라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김치국과 같은 그런 한국적인 음식. 그 다음에 여기 유진열 씨와 진기주 씨, 재하랑 은숙이랑 같이 놀러 가잖아요. 내과에. 그때 수박. 그 음식이 정말 뭐 직접 해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피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근데 만날 줄 친구가 없어. 얘기를 듣다 보면 일본 리메이크, 일본 작품과 지금 뭐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하는 이 한국 리틀 포레스트에 대한 비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 어떻게 보면 좀 시간차가 있어서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또 느낌이 새롭기도 하고 좀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감정선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왜 시골로 오게 됐는지도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는 정도거든요. 그냥 비춰주는 정도인데 이 영화에서는 분명히 감정선이 명확하게 있어요. 은숙이가 재하를 짝사랑을 하고 은숙이랑 계속 혜원이는 어찌됐든 부딪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전 남자친구와 혜원이의 관계도 있고 재하가 약간 은숙이에게 마음이 있는 듯한 장면도 있어가지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 감정선이 되게 강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매끄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없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조금 원작이랑 좀 다른 게 원작은 감정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보여줄 때 음식을 너무 막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포르노처럼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되게 푸드 포르노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그냥 예능 프로그램,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쨍한 조명과 막 그런 효과, 막 치즈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너무 아름답게 광고 영상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피곤하다라는 느낌을 감정선의 강요와 그런 푸드 포르노적인 영상 때문에 그걸 되게 많이 느껴가지고 오히려
리틀 포레스트는 우리가 보면서도 휴식을 취하고 좀 음. 쉬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 한국판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리틀 포레스트와 그 음식 포르노 굉장히 뭐 어울릴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음식들이라는 게 물론 큰 위안을 주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시적이고 심지어는 좀 뭐 업신이라고 하나요? 음란하기까지 한 나를 먹어봐 빨리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한국판을 보고 일본판을 봤을 때 나름대로 저는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손익분기점이 한 80만 정도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한 150만 정도 들었으니까 영화 흥행했잖아요. 네. 아마 왜 흥행했을까라고 보면은 리메이크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적인 뭐 특수성을 갖다가 제외하고 한국적인 특수성을 잘 살려서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아까 연우님께서 뭐 감정선을 잘 살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 두 친구인 것 같아요. 일본판에서는 그렇게 친구 사이의 관계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판 포레스트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인공 혼자 사는 느낌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취향이 그래서인가?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잖아요. 혼자 놀기보다는 같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틀 포레스트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놀고 먹는 건데 먹는 게 이제 먼저고 노는데 누구랑 노냐? 혼자 놀지 않고요. 우리 준열이랑 기주랑 같이 놀아요. 만약에 이 두 명의 인물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님은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여름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류준열 씨 믿고 보는 배우.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배우. 저도 믿고 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류준열 씨 역시 연기 잘한다 라는 생각은 물론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렇긴 하지만 연기 자체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뭐 진짜 고등학교 이후로 정말 본 적도 없는 그런 거의 근 10년이 지나서 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도 되게 어색하지 않게 막 잘 지내는데 왜 꼭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남자들은 흑심을 갖는 거야? 뭐 은숙이야 뭐 자기는 이 동네에 남자가 쟤밖에 없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재밌는 코드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재하가 왜 그냥 진짜 흑기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되게 멋있게 강아지 주고 그냥 가고 하잖아요. 별다른 뭐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서 너 왜 온 거야? 막 꼬치꼬치 묻지도 않고 뭔가 기사처럼 얘를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자꾸 등장을 하더라고요. 무서워하니까 강아지를 데려다주고 뭐 그리고 계속해서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고 있는 듯한 혜원을 제일 먼저 눈치를 채고 은숙 여자가 원래 좀 많이 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꼭 또 재하가 먼저 해서 또 한마디를 툭 던져서 혜원이 심쿵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계속 주는 게 또 재하라는 남성인 것 같아가지고 시골로 자기가 온 걸 선택한 혜원은 주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여기 와서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고 은숙은 너무 불평만 하는 진짜 손에 가시 같은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재미난 게요. 그 리틀 포레스트의 그 한국판과 일본판의 포스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일본판의 포스터 보면은 주인공 혼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판 포스터에서 보면 이 세 명의 친구가 같이 포스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 속에서 감독이 메시지를 던진다고 했을 때 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재하 역할을 맡은 유진열 씨, 왜 기주보다도 기주가 맡은 은숙보다도 김태리 씨가 맡은 혜원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비슷한 경험이 있죠.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재하도 뭐 지방대를 나오긴 했지만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상사한테 굉장히 쪼이는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인격 모독을 당하죠. 그리고 탁 소리를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아요. 쟤도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테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혜원이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강아지도 오구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뭐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나요?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은 아닌데 이제 그 고향의 정보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이 친구 2명, 고묘 1명, 마을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있긴 있는데 예. 굉장히 엑스트라 같으신 엑스트라. 역할. 다 갖다 주시고. 맞아. 그다음에 우편, 맞아, 우편 이제 맞아. 집 배운한 분, 그 박상원 씨가 연기하는 그분이 보니까 또 임순례 감독의 초기작 와이키키 브라더스인가요? 거기도 참여하셨잖아요. 보니까 특별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 인연으로. 네, 그런 것들만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게 시골에서 정말 외딴 집인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까도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꿋꿋하게 혼자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조금 단조로운 이유가 음. 주인공 혜원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도와줄 뿐 혜원이는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어떤 갈등을 막아내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도망만 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좀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주인공 뭐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청춘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청춘들을 되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서 모르겠다. 약간 힐링이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푸드 포르노 약간 이런 거에 가까운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혜원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혜원의 캐릭터 그래도 우리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름님은 도시에 살다가 낙향 저 맨날 사람들한테 저 리틀 포레스트처럼 살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새. 실제로 사셨으니까 이렇게 막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여름님 농사는 안 지어요. 농사는 안 짓지만 저도 아침에 요새 일어나면 하는 일이 저희 집 뒷마당에 복분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물 주시는구나. 복분자를 요새 따는 철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에 수십 개씩 익어요. 되게 잘 나오는구나. 네, 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나가서 복분자를 막 따고 주말에 막 풀 뽑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리틀 포레스트처럼 살고 있긴 한데 저는 혜원이가 되게 무책임한 인물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떠나버린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게 혜원이가 약간 자존심이 센 인물처럼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직접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걸 다시 회상하면서 게다가 또 그 도시락? 남자친구한테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남자친구와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도시락 걔가 할 줄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도시락 갖다 주려다 그냥 가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혜원이가 약간 그런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꿋꿋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리고 다 돌아볼 시간이 없는 인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도 뭐 계속해서 일을 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진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재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엄마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우려고 오히려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엄마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런 엄마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혜원이가 어쨌든 성장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성장해서 뭔가를 해결하진 않고 이제 해결해야지라고 마음이 먹었을 때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이 편이 나올라나? 네, 그래서 이 영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미지네요. 이 영화가 아까 한 103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짧아서 좋긴 한데 왠지 그 뒷이야기가 남아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끝나버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뭐 물어보셨잖아요. 이 김태리 씨가 연기한 혜원이라는 캐릭터 아까도 남자친구한테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죠. 남자친구는 시험에 붙었고 자기는 떨어졌어. 현실에서 이런 캐릭터 있으면 정말 피곤한 캐릭터거든요. 여자친구로서. 아무리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 영화 속에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김태리 씨의 연기 중에 보이스오버가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보이스오버로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사람들과 만나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리액션, 반응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보이스오버거든요. 보이스오버로 음식의 조리법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도 떠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까 뭐 제이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을 너무 좀 20대의 어떤 인물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데 소극적으로 너무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임순례 감독이 물론 뭐 시나리오 작업 중에 뭐 참여하셨겠지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객관적인 조건은 강호보다는 굉장히 힘들죠.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긴 그래요? 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긴 있었지만 저 지금 친한 친구들이 저는 취업을 안 했지만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공시생들도 많고 말해서 딱 그런 나이대거든요. 혜원이 같은 나이대인데 진짜 연락도 안 해요. 서로 뭔가 예민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공부 잘 되니? 이런 연락도 못 하고 서로 그냥 오랜만에 만나자 해서 만나도 오히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속 얘기나 공부하거나 준비하면서 힘들고 아니면 취업해서 좋고 이런 걸 쉽게 말을 못 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이 혜원이가 남자친구가 붙어서 질투 아닌 질투도 들고 막 좌절감도 들듯이 그거를 막 배아파할 수도 있고 자기도 맞아. 모르게 막 축하해줘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것 맞아, 때문에 맞아, 오히려 맞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 아예 도피를 해버렸으니까 좀 과하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정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혜원이 같은. 그런 면에서 뭐 혜원도 혜원인데 혜원의 어머니도 굉장히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맞아, 맞아, 혜원의 맞아. 어머니 역할로 나오시는 문소리 배우. 그러니까 어린 그 혜원을 연기하는 또 아역 배우는 또 실제로 그 문소리 씨의 딸이잖아요. 딸과 이제 같이 출연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특별한 경험일 것 같긴 한데 진짜 좋은 추억 됐을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좋은 맞아. 추억일 것 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배우인 어머니의 보이고 직접 작업 현장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일본판에서는 그렇게 도드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왜 한국판에서는 굉장히 이상해요. 어머니가 문득문득 그 김태리 씨가 연기하는 혜원의 왜 추억 속에서 등장하게 되면서 말을 걸어와요. 유령처럼 팬텀 같거든요. 게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갔잖아요. 혜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먼저 선수 쳤다고 그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떠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선수 쳤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주인공이. 그런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보면서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가 약간 일본 원작에 대한 답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도 끝날 때 엄마가 돌아온 것처럼 끝나잖아요. 근데 네. 엄마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고 그냥 애초에 걔가 돌아왔을 때도 가족이 여기 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일본판에서는 주인공 자체가 원래부터 혼자 살았는데 온 느낌인데 여기서 되게 엄마가 엄청 많이 등장하니까 엄마를 어떻게 보면 주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공 혜원의 관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이 엄마의 존재 그리고 엄마의 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엄마가 유령처럼 다가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회상이 아니라 그냥 환상신처럼 시골에서 계속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도시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씩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때는 엄마에 대해서 거의 생각한 거나 환상신처럼 엄마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오코나미 연기 보고서 엄마가 사기쳤다 약간 이렇게 보이스오버만 들리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시골에 와가지고 또다시 회상하는 게 또 환상신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시 생활에서는 엄마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건가 싶은데 사실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막 20살 된 애가 서울에 혼자 상경해가지고 생활하면 사실 부모님의 맞아. 도움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어. 아버지도 더군다나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 생활을 되게 꿋꿋하게 버텨왔는데 시골에 와서 되게 무장해제되는 혜원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 시골이라는 공간을 되게 낭만화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오히려 혜원은 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대면하면서 새로운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 엄마랑 시골이라는 그 시공간을 구축하는 그 연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원의 어머니가 등장할 때는 항상 요리할 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들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만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알려준 게 감자전 아니었나요? 감자빵? 감자빵? 감자전이었는데 감자빵인지 모르겠는데 빵을 알려줬나? 어, 알려줬다. 기억 안 나? 근데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일본판에도 그렇고 한국판에도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오코노미야끼, 크렘 브렐레 이게 과연 시골의 이런 정치나 음식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든 거예요. 아까 여름님께서 토마토 좋아하지 않지만 김태리 씨가 직접 밭에서 따먹는 토마토는 정말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가깝잖아요. 차라리 저는 농촌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찐 옥수수예요. 맞아, 옥수수 되게 어. 먹을 바르는데 왜 안 나왔지 진짜? 옥수수가 왜 안 나오지? 나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옥수수 찐 것을 갖다가 김태리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먹었으면 그게 더 인상 깊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적인 음식 많이 나오죠. 가령 이 친구들이랑 같이 먹는 진기주식 은숙인가요? 떡볶이.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도시나 시골이나 한 번 정도는 해 먹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제도 떡볶이 소스 사 먹어서 떡볶이 해 먹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막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막걸리.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밤조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카시아 꽃튀김 이런 것들은 정말 보여주기. 아까 음식 포르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어울리는 음식 같고 거기에 따라서 혜원의 어머니조차도 굉장히 이상한. 물론 그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자기 남편의 병환 때문에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의 삶이 좀 삭제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호구지책을 했으면 딸을 키웠고 뭐 어디를 떠났으면 만약에 고등학교 고3 때 가출했으면 지금 벌써 한 뭐 4학년이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4, 5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는 거는 편지로 이렇게 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엄마도 특이한 인물이긴 하지만 혜원도 정말 특이한 인물이기도 해가지고 되게 둘이 닮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근데 저는 이런 평도 되게 많이 봤어요. 엄마와 이 딸의 관계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일본 원작에서는 좀 사람 냄새가 안 나는데 국내 이 작품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좋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또 그렇게 느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령으로 느끼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게 되게 묘하잖아요. 약간 또 그게 좀 잘 표현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틀 포레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 변산이라고 이준익 감독님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거기서 그 이준익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변산도 자기 서울에 갔던 젊은 청년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게 기분이 진짜 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뭐지 그게 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와 같은 맥락으로 귀농하는 얘기라서 또 이 귀농, 낙향 그리고 뭐 농촌, 기향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뭐 고향이 서울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는 실제로 농부셔서 엄마 아빠가 막 나중에 다시 막 시골 가서 살 거야 이런 얘기해도 저는 난 여기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두 분은 또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시골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저도
서울에 있다가 돌아갔을 때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혜원이처럼 되게 절망한 그런 상태에서 간 건 아니었어서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저는 가족 외에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학교 대학도 저는 그 춘천에서 나왔으니까 그 선후배나 다 거기에 터전을 나름 다 이제 마련을 하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그분들을 친한데도 불구하고 잘 못 만나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은숙이랑 재하처럼 제가 왔는데 너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뭘도 안 할 건데 해도 막 그래도 잘 됐다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아직 나이가 좀 어린 편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되게 막 두 팔 벌려 진짜 저를 반겨주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딱 느꼈던 게 내가 그래도 돌아갈 때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 리틀 포레스트를 본 다른 친구들은 오히려 본가에서 생활을 그냥 계속 하고 있거나 그 타지에서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이런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저와 같은 감정은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곳은 그래도 없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변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산 국립공원의 그 변산이잖아요. 제가 변산을 종종 몇 년 전에 갔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 대학원 그 동기 친구가 변산 출신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도 고등학교는 전주에서 다녔지만 대학은 이제 서울에서 다니면서 거의 10년 동안을 자기 집에 물론 뭐 명절 때는 내려갔겠지만 길게는 낙향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30대 초반에 정말로 서울 생활을 대학원 졸업한 뒤에 청산하고 내려간 거예요. 아까 변산하시니까 생각났던 게 제가 한번 그 6개월 지난 데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이 사람이 갈 때 꿈은 이랬거든요. 자신이 시골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쓰겠다.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전화 걸어서 이 사람이 아마 청취자일 거예요. 이름을 못 말하겠네요. 애청자인데 어떻게 글은 작업이 잘 되냐고 했더니 이 사람 말이 딱 한마디 이거였어요. 농사일이 너무 돼가지고 글 쓸 틈이 없다고. 실제로 제가 그 변산을 몇 번 놀러 가봤는데 거기가 정말 외져요. 전주에서 한 1시간 정도긴 한데 아직도 버스가 이 사람 그 펜션을 갖다 운영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읍에서도 좀 떨어져가 있고 게다가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없으면 못 다니고. 맞아.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좀 먹고 살만하긴 한데 과거에는 정말 외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공간 자체가 임순애 감독이 이렇게 재현하고 표현하는 리틀 포레스트의 공간이 좀 시골이나 농촌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판타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 등장하는 음식도 다 채식이잖아요. 본인의 취향을 반영한. 그런데 일본판에서는 오리고기도 나오거든요. 직접 자신이 오리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데 그중에 오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해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육식을 안 해먹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우리의 회원 김태리는 일을 안 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문제점은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놀기만 해요. 맞아, 실제로 엄청 바쁜데 저희도 시골 할아버지가 농부셔서 그 여름 되면 막 그 모내기 하러 저희 부모님 다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거에 비하면 되게 편안해요 정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까 채식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채식을 선택한 이유가 오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구가 좀 흥미로운 존재인 게 시간의 흐름을 오구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애기였던 강아지가 청소년 강아지가 됐고 성인의 강아지가 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오구의 존재가 되게 그런 식으로 중요하기도 한데 또 오구랑 같이 사니까 어떻게 또 육식을 하니까 오구도 고기 먹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오구가 아역 강아지랑 성인 견이랑 좀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강아지 두 마리의 강아지가 이제 출연했는데 또 뭐 뒷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또 오구는 또 여기 제작 PD가 입양을 하셨다면서요. 진짜요? 예, 입양을 하셨대요. 그래서 같은 식구가 됐다고 하는 훈훈한 얘기. 나만 강아지 없어.
저희 이렇게 쿨한 영화로 리틀 포레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도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래서 마지막 코너인 필름 필터링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필름 필터링 판정을 한번 해볼까요? 뭐 제가 추천했으니 뭐 추천을 드리는 거는 좀 예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를 일본판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리틀 포레스트잖아요. 한국판에서 이 제목은 말 그대로 저는 비유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 감독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상에서 그 해원이 마음의 안식처를 갖다가 실제로 이런 공간, 시골이나 농촌이나 공간에서 찾았다기보다는 정말 자기 안에 숲을 만들었다는 느낌인데 비해 일본판 같은 경우는 정말 리틀 포레스트거든요. 이 주인공이 거주하는 여자 주인공이 거주하는 그 공간을 보면은 항상 보이스오버로 시작하잖아요. 자신이 사는 동네는 어디고 주변에 막 그러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들이 막 나열되냐면 주변에 뭐 산이며 논밭이며 안개 낀 이런 마을의 전경들이 보여져요. 정말 첩첩 산골로 보여져요. 그에 비해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에서 보여지는 그 농촌이나 시골의 모습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서울 근교에만 가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좀 실망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서 두 편의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서 한국판과 일본판을 비교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비추천. 네, 요새 제가 아까도 뭐 푸드 포르노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새 진짜 음식에 대한 예능이나 방송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리틀 포레스트에서 음식으로 위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요새 하는 예능 중에 밥 블레스 유 아세요? 송은이 씨가 PD하는 그것도 음식으로 이렇게 치유받는 사연 받아가지고 음식 추천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랑 지금 너무 예능 얘기만 하는데 풀 뜯어 먹는 소리라고 또 하는 알아요. 내용이 있어요. 중학교 네, 중학교 농부 한태웅 씨 아세요? 16살 농부 있는데 거기에 또 김숙 씨가 나와요. 다 같이 가서 농사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삼시세끼 이런 데서 너무 농촌을 낭만화했으니까 진짜 힘든 걸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러면서 귀농에 대해서 막 재밌겠다. 네, 그런 게 막 나와요. 그것처럼 진짜 리틀 포레스트가 흥행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예능이 딱 이제 한 1, 2화밖에 안 돼가지고 다 비슷한 시기에 런칭을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음식과 그런 귀농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적절하게 버무린 영화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원작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실 거면 원작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아까도 몇 번 말했지만 비한국적인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좀 되게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예능을 통해서도 이런 정치나 내가 원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래요. 리틀 포레스트 일본판은 그 여자 주인공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맞아. 우리 김태리 너무 일을 안 해. 되게 오랜만에 두 분의 평이 갈라지는 건 기분 탓입니다. 되게 갈라진 추천을 저희가 밖에 세웠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셨는지 아니면 또 저희와 리틀 포레스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뭐 SNS로 저희에게 얘기 공유해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리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저희가 다음에 어떤 영화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꼭 다룰 테니까 많은 추천과 리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